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눈치 보느라 상당히 좀 바쁩니다. 팽팽하고요.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9시 구간의 변화,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기관이 서서히 좀 거래소에서는 매수로 가닥을 잡아간다는 거 정도 되겠네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그 매수 물량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감독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작전명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오늘 작전명은 일희일비로 잡아봤습니다. 네. 하루 웃었다, 하루 울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은 이슈에 좀 출렁거릴 때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을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보다 보면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전 고점이었다가 이렇게 밀려나니까 좀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두 개로 좀 크게 분류되는데요. 유가 변동하고요. 또 유동성 공급 기대입니다. 유가 변동, 국제 유가가 정말 깃털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죠? 지금 오늘은 또 소폭 하락했죠. 네네. 근데 WTI 지수가 저는 30불대를 만약에 이탈하면 그때가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가 때문에 실물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달러도 또 유가와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면서 지금 3월달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심지어는 올해 안에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는 낙관론이 나왔다가 조금만 어두워지면 또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달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1120원 워낙 강세 보일 때 1080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달러가 또 1220원 넘어가니까 1300원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달러를 갖고 환투자를 하실 분이 아니라면 네. 송금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빠지면 지금 사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119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네. 한 번 더 빠지면 사야 되겠죠. 달러 약세가 이렇게 오래갈 트렌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또 금값이 오르잖아요. 그쵸. 예. 최근에 3개월 내 최고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엔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 엔저가 안 나타나고 엔화 강사가 나타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위험자산 선호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쪽에 풀베팅을 해서는 상당히 네네.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도 올라가고 달러는 약세다. 이런 또 엔화는 강세다.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지금 해외 변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막연한 기대를 갖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키워드가 유가 변동인데요. 네. 이 변동성, 이렇게 큰 폭의 출렁거리는 구간이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오늘 보니까 오펙 6개국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산에 대한 회담을 한다고 네네.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사실상 힘들대요. 디폴트 위기에 네네.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오페크 국가들마다 다 입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들은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유가는 더 이상 내려가긴 어렵다. 30불 이상. 그렇다고 해서 40불을 돌파하기도 어렵지 않겠냐. 뭔가 확실한 감산이라든지 확실한 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유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30불 밑에서 사놓으시고 40불 넘어가면 팔고 이런 박스권 매매도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동성.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오를 거다라고 지금 뭐 낙관론이 팽배하잖아요. 안도 랠리 나온다. 그런데 저는 안도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을 안도 랠리로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더 안도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21조를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다라는 그쵸.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획재정부 경기 부양책 발표 내용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그 소비세 인하한다, 뭐 네. 그다음에 투자 촉진 펀드 조성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만 갖고 지금 얼어붙은 내수 심리나 이런 경기가 살아날 거냐 하는 측면을 보면 저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출 부진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료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지난 1월 달에 수출 감소가 18.5%나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한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1.5%인데 그 밑을 하회하고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2월 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금리 인하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은 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대만도 뭐 그렇고 중국도 위에나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기획재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이유가 네. 먼저 이걸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카드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월 달에 조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달러 엔 환율도 제가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달러하고 엔화 환율이 네. 보면 환율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원화를 더 약세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어렵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어떤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걸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책 당국 쪽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월 달, 3월 달 어느 시기에 베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그 한국은행의 금리 그 정책 스타일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보다가 막판에 했기 때문에 저는 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저희 작전 타임 시간에 많이 들었던 키워드가 글로벌 정책 공조거든요. 네. 뭐 미국에서도 돈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조금은 지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중국에서도 뭐 여갈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돈을 푸는 기조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도 그러면은 이런 글로벌 정책 공조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는 이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거세요? 뭐 그런 유동성 공급이나 경기 부양책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만 갖고 지금 시장의 반등을 논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다음에 한반도 사드 배치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네. 지카 바이러스라는 또 복병을 만나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또 이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웬만한 강도로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내수라든지 경기 부양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우리한테 시장에 크게 뭐 상승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전략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이 강세장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약세장에서는 반등 시에 매도해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약세로 판단을 하시니까? 반등 시 매도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서둘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설날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셔도 되고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찬스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사놓고 넘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2월 중순이 되면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네.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네, 네. 텐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저기 보시면 매출액 0.3% 하락, 영업이익 뭐 10% 정도 10%? 하락이고요. 순이익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1%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환율 쪽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렵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어렵다 그러면 1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게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또 단기 매매 이쪽으로 좀 스킬, 기술치가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팁을 좀 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같은 장에서 오늘 뭐 그 예를 들면 그 ETF만 갖고 하더라도 네네. 만약에 그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그러면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고점에 팔고 종가에 인버스를 산다든지 이렇게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가져가시면 아니면 저점에서 양쪽을 다 사놓고요. 급등하는 쪽을 팔고 내려오는 쪽을 사고 이런 쪽에 매매를 하셔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낙폭과대주들 쪽에 순환매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낙폭과대주들 쪽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금 시장에 강력한 테마주들 있죠. 네네. 뭐 예,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하신다든지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도처의 지뢰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북한 미사일, 그다음에 한반도 사드 배치, 뭐 지카 바이러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반도 사드 배치를 했을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이 상당히 그쵸, 클 거로 가만히 있지 보여집니다. 않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너도 나도 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 쪽에 많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저 요즘에 전기차 보고 약간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규제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해 나가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중국의 직접 유통망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 홈쇼핑에 진출을 하거나 중국의 매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온라인에서 매출 1, 2위를 차지하는 품목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선별적으로 차별화돼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돌발 악재 이야기 해주신 부분 가운데도 오히려 또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방산주라든지 지카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움직이는데요. 네. 이쪽으로 접근하는 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던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은 테마주들이 좀- 한번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쪽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호재에 상당히 둔감합니다. 네. 또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빨리 빠져나온다라는 쪽으로 특히 기업이나 뭐 이런 안 좋은 네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꼬치꼬치 여쭤보는 것 같은데 급락했던 쪽이면은 뭐 핀테크나 건자재 이쪽 보시는 거세요? 어느 쪽 아니요, 보시는 그러니까 거세요?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 중에서도 아. 급락했던 종목들 있죠. 한번 네.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세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간에 뭐 한 상한가 두세 방을 갔다. 네. 그러면 하한가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 네.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가는 유니더스보다는 약간 조정받았던 진원생명과학을 갖다 이 얘기시네요.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좀 다른 게요. 아, 또 다른가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백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카 바이러스는요. 그러니까 네. 모기 퇴치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낫죠. 퇴치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네. 그런 쪽을 집중 공략하시는 게 현재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한 번 더 내용 살펴보시죠.
작전명은 일희일비였는데요.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변동성도 크고요. 크게 좀 출렁거리지만 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반등 시의 매도 전략, 시장 약간 좀 약세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연휴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또 예측 불허 돌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테마에 따라서 트레이딩 전략 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물론 소폭이기는 한데요. 거래소에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반갑네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시장의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끝나고 나서 이 시간에 다시금 저희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